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무역학부 김준식 교수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제 소개해드릴 과목은 제가 봄학기에 이제 강의를 할 계획인 경영학 원론 과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이 이제 무역학부라고 생각하시면은 이제 무역이라는 것 자체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어떠한 제안이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교류되고 거래되는 그러한 전반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이제 어떠한 물건이 거래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화폐의 가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영향을 미칠 겁니다. 또한 다른 측면에서 봤을 때는 결국 그러한 제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기업 또한 저희 무역학부에서 꼭 다루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 드렸던 나라와 나라 사이의 뭐 환율이라든지 경제적인 부분들은 여러분이 이제 기초적으로 들은 과목 중에 하나인 경제학 원리에서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여기서 다루는 과목 경영학 원론은 기업에 대해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어떠한 제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가지고 전반적으로 쭉 어떤 식으로 만들어내고 어떻게 팔고 하는 전반적인 과정들을 전체적으로 다 다룬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우선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야기 드린 것처럼 저는 이제 무역학부의 김준식 교수고요. 저희 학부 이름이 무역학과가 아니라 학부입니다. 보통 착각을 많이 하시는데 무역학부고요. 그리고 이제 홈페이지 간단하게 여기에 들어가 보시면은 제 간단한 정보들을 얻으실 수가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카이스트 고등학교는 포항에서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수학과를 나오고, 그다음에 카이스트 석사 박사에서 이제 경영, 특히나 재무 쪽에 전공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 이제 서울에 있는 홍릉에 있는 경영대학에서 이제 석사 박사 학위를 이제 다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울여대에서 강의를 좀 했었고, 카이스트 이제 연구센터에도 있었고, 그다음 카이스트에서 좀 강의를 하다가 인천대학교에는 2015년도 부터 지금까지 쭉 이렇게 있으면서 연구도 하고 여러분께 이렇게 강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께 이야기 드린 것처럼 자, 이제 경영학 원론이라는 게 뭐냐? 어떠한 조직이라는 게 기본적으로는 어떤 목표가 있습니다. 그 목표가 있고 어떤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게 그 조직의 존재의 의의라고 보통은 볼 수가 있는데요. 뭐 경영이라고 하면 엄청 어렵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은 경영이라는 본래의 의미 자체를 한번 사전에서 살펴보면은 사전에서는 뭐 기업이나 사업 따위를 관리하는, 운영하는 그런 부분들 또는 기초를 닦아서 계획을 세운다라든지 아니면 뭐 계획을 세워서 집을 짓는다라는 그런 의미 등이 있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의미랑 좀 의미가 이제 맞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경영에 대해서 좀 더 다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넓게 본다면은 결국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조직 특히나 저희는 기업에 대해서 다루겠지만은 조직은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의의를 가지기 때문에 그 목적이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활동, 과정, 수단 이러한 것들에 대해 전반적인 것들을 우리가 넓게 경영이라고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뭐 자원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어떠한 재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이라는 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또 큰 목표를 위한 세부 목표를 달성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한다든지 그러한 부분들이 결국에 그러한 부분들을 만들어내는 중간 다리 역할, 중간 어떤 통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부분이 경영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조직 중에서 기업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사전에서 정의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이 주변에서 쓰고 있는 물건이나 또는 뭐 듣는 음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이러한 서비스들을 다 만들어내는 게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 가지고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 주체를 일반적으로 기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영학 원론 자체는 본래는 조직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만은 저희는 조직 중에서도 기업에 대해서 주로 이야기를 다룰 예정입니다. 자, 그럼 기업을 여러분이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운영을 해야겠죠. 근데 기업을 처음에 만들려고 하면 뭐가 될까요? 당연히 돈이 필요합니다. 보통 여러분이 아는 자본이라는 것들. 그럼 그 자본이라는 것들을 그냥 내 돈만 가지고 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돈을 빌려올 수도 있겠고,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투자를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돈을 모았어요. 그러면 돈 모아서 그냥 빌딩 같은 거 딱 만들어내면 끝이 아니겠죠. 같이 일할 사람이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일할 사람들이 또 어떻게 구성을 하고 어느 부서에 넣고 이 사람은 원자재 부서, 이 사람은 판매 부서, 이 사람은 물건 잘 팔게 하는 부서 등등 어디에 배치할지에 대해서 역시 고민이 될 겁니다.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역시 고민을 해야 된다고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할 때
어떤 물리적인 어떤 모습이 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어디에 지어야지 우리가 판매처까지 빨리빨리 운송해서 비용을 적게 해서 빨리 잘 팔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또는 생산 과정을 어떻게 쪼갤까? 또는 우리가 열심히 물건을 만들었는데 이거 다 쓸모없다, 이거 다 고장난 거다 하면 의미가 없잖아요. 즉 불량률은 또 어떻게 낮춰야 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겠죠. 자, 이제 그래서 제품이나 서비스 이런 거 다 만들었어요. 만들면은 알아서 잘 팔리면 좋겠지만은 그게 아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누구를 타겟으로 해서 어떤 사람들을 타겟으로 해서 어떻게 팔 것이냐에 대해서 또 고민을 해야 될 겁니다. 그게 결국 그러한 부분도 이제 저희 경영학원에서 다루는 이제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과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가장 잘 접할 수 있는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TV에서 봤을 때 CF 모델 뭐 예를 들어서 수지나 이런 연예인 썼을 경우에 그 제품에 대한 이미지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겠고 그게 제품의 판매로 촉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도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경영학 원론이 답을 줄 수는 없지만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답을 주는 과정에는 경영학 원론의 어떠한 지식들이 기저에 깔려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이 물건을 팔았어요. 우리가 이제 제가 운영하면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으쌰으쌰해서 팔았습니다. 그렇다면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다 그냥 제가 꿀꺽 하는 거냐? 그러면은 뭐 한철 장사가 되겠죠. 기업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가 없겠죠. 기업을 꾸준히 계속 유지하면서 제품도 좀 개발도 하고 그 다음에 규모도 점점 크게 하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결국에는 얼마 정도는 내 주머니에 들어가고 또는 투자자들한테 돌려줘야겠지만은 또 얼마 정도는 재투자라고 해서 기업에 다시 투자를 해가지고 설비도 넓히고 땅도 사가지고 공장도 넓히고 이러한 부분들의 활동들을 해야 할 겁니다. 또한 일상적으로 재무 활동을 하는 경우에 이렇게 어떠한 활동을 하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내가 원자재를 샀을 경우에는 돈을 지불해야 되는데 또 내가 물건을 팔 때는 돈이 들어오는 시점이랑 원자재 구입에 따른 돈이 나가는 시점이랑 안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한 부분들, 즉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 아직 보통 1학년 분들이 많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용돈을 받는 거랑 카드 써가지고 쓰는 부분이랑 카드 값이랑 용돈 들어오는 타이밍이랑 맞추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기업 입장에서도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기업이 오케이 나는 뭐 완벽하게 다 잘 됐어 해가지고 자기만의 사이클만 돌아가면은 좋겠지만은 주변 환경들이 여의치가 않아요. 주변의 환경들이 뭐 여러 가지 지금 최근에 예를 들어서 뭐 4차 산업혁명처럼 비대면 지금 여러 가지 환경 변화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기업 또한 새로운 상품이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어떠한 활동들의 수단들을 바꾸어 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엔 도태돼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환경 변화에도 적응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경영학 원론에서 다룬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에는 이런 앞에 얘기 드렸던 문제들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경영의 네 요소라고 불리는 것들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영의 네 요소가 뭐냐? 이렇게 목적,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전략 앤드 정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 가지를 잘 관리하기 위해 가지고 경영학을 보통 일반적으로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드릴 여러 분야로 보통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인적 자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람을 어떻게 뽑고 배치하는지에 관련된 부분, 생산 운영 관리는 제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생산하는지에 대한 부분, 마케팅 관리는 물건을 누구한테 어떻게 홍보해서 팔지에 대해서, 회계 그리고 뒤에 얘기들이 재무 관리 같은 경우에는 기업의 입장에서의 성적표, 가계부랑 똑같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계부와 그리고 그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서 돈을 어떻게 관리할지에 대해서 다루게 됩니다. 그다음에 경영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 어떠한 정보들을 내가 한 사람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떠한 기업의 구성원이나 또는 조직의 구성원이 가지고 있을 경우에 다른 사람이 아주 적은 비용으로 자연스럽게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환경이 바뀔 때 어떻게 기업 입장에서 전략적으로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나아갈지에 대한 부분을 경영 전략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강의는 이러한 스케줄대로 보통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1주차부터 7주차까지 배운 내용을 가지고 중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경영학의 기본적인 소개부터 해서 기업의 형태가 어떠하고 조직은 어떻게 구성하고 그 조직에 어떻게 또 사람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채워넣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통제를 해서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잘 관리를 하면서 그 조직 구성원들이 으쌰 해가지고 목표 달성에 스스로 힘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한 조직 구성원들, 조직의 구성에서 조직 구성원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제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고 그리고 어떻게 물건을 팔고 그 다음에 성적표, 즉 기업의 가계부가 되겠죠. 가계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돈을 어떻게 왔다 갔다 잘 관리를 하고 그 다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주변의 환경 변화에 대해서 기업이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이제 기말고사까지 범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강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특별한 경우에만 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강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경영학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영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이제 일반적으로는 앞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모든 조직에 대해서 다 다루지만은 저희는 여기에서 기업이라는 영리 조직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보통 다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현실의 조직,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삼성전자나 뭐 LG전자나 현대자동차 이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그 기업의 기본적인 것들을 다루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용적인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한 목적을 위해서는 타 분야의 이러한 장점들이나 어떤 이론들을 잘 수용을 해서 잘 이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이제 경영학의 특징이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뒤에 채점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 이제 평가 기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얘기 드리지만은 이 이제 과목의 이름은 경영학 원론이고 제 이름은 김준식이고요. 텍스트북은 여기 얘기는 경영학 2의 최신판을 사용을 하고 이메일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리고 공지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러닝 시스템을 제가 잘 이용하기 때문에 이러닝 시스템의 과목 공지에 게시를 하고 여러분이 이제 포털에 등록한 휴대폰 번호로 SMS 문자로 공지가 갈 예정이고요. 강의 자료 같은 경우에도 주차별 학습 활동에 다 업로드가 PDF 파일로 되게 됩니다. 그리고 Q&A 같은 경우에는 질의응답 게시판을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여러분이 아무래도 질문하시는데 좀 내가 약간 내 이름을 드러내고 질문하는 게 부끄러울 수도 있고 민망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익명으로 운영이 되면서 질문 후에 게시물 삭제를 못하게 해두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이 질문하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하시면은 내가 궁금한 거를 다른 친구 또는 다른 다른 학생분들이 이미 질문을 했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본인이 질문하기 전에 답을 찾으실 수도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사전에 이메일로 약속을 잡고 연구실에 방문해서 질문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주차에 이제 합의된 이제 의논을 하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수업 시간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시각에 실시할 예정이고, 중간고사를 보지 않거나 기말고사를 보지 않을 경우에는 학칙에 따라서 F가 나가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출결 같은 경우에는 수업 시작 후에 20분 뒤에 출석을 하시면은 지각으로 처리가 되고요. 지각 3회는 결석 1회랑 간주 똑같이 대우가 됩니다. 그리고 현재 전체 수업 중에서 3분의 1 이상을 결석을 하시면 학칙에 따라서 F가 나가게 되고요. 공결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뭐 결석 후 일주일 이내에 증빙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간혹 약간 뭐 이런 경우는 드물지만은 위조된 서류 같은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이제 F가 주어지게 되니까 꼭 의미가 있는 어떠한 이벤트라든지 그럴 경우에만 공결을 좀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재 같은 경우에는 부담이 되실 수도 있는데 도서관에 이제 지정도서로 배치를 해서 대여는 이제 불가능하지만 열람이나 복사는 가능하게 해둘 계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책 어떤 구입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적 반영 비율은 중간 30, 기말 50, 과제 및 발표. 보통 이제 과제로 보통 나갑니다만 과제 및 발표 10% 그리고 출석 10%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100점 만점으로 이제 어떻게 표준화를 시켜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점수가 나가게 됩니다. 가독 이러닝 시스템 성적부에 있는 학점, 알파벳 학점이 이게 내 점수가 맞는 게 아니냐, 학점 이거 교수님 F 아니에요 라고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상관이 없고 그냥 저 100점 만점의 점수가 어떻게 되는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리고 과제 점수 등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것들은 성적부에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시험 관련된 전반적인 통계량, 평균이 몇 점이다, 뭐 표준 편차가 몇 점이다, 뭐 이러한 것들은 제가 과목 공지 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시험지 확인을 통해서 저도 이제 채점을 잘못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러한 경우에는 채점의 정정을 통해서 학점 변경이 가능하지만 이 뭐 그 밖에 뭐 다른 이유로는 아무래도 학점 변경이 힘들다라는 사실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신청을 다 받고 100점 만점의 점수로 환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 각자의 점수는 성적부에서 100점 만점의 점수는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뭐 학번이나 이름 상관없이 그냥 점수들만 쭉 해서 엑셀에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가 몇 등인지를 그 엑셀에 있는 점수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가 있고 따라서 본인이 어느 정도 등수에 어느 정도 학점을 받는다라는 것을 대략적으로 추측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이제 정정 같은 경우에는 제 시험 채점의 어떠한 오류에 대해서만 정정이 가능하고요. 뭐 개인적인 사정이나 여러 가지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이제 김영란법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거에 의해서 아무래도 그러한 부분은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정이 딱한 부분은 제가 이해가 되지만은 형평성 때문에 고려해드리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으로 이제 경영학 원론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무엇을 배우는지 그리고 제 강의에서 어떻게 평가를 하는지에 대해서 전반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이 설명이 여러분이 제 강의를 수강하는 데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봐주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